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인벤터 도면화 작업을 위한 그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도면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 하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그 예제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나 하고 이걸 가지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적인 도면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이제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모델링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 모델링을 오늘 이제 만들 건데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들을 쭉 사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모델 완성을 하고요. 또 여러분 이제 모르는 기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이 모델링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자, 매트릭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더블 클릭. 자, 지금 이제 파트 공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바탕화면이 좀 여러분 거랑 좀 틀리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제 거 24강 우리가 이제 옵션 설정하는 거를 아마 안 들으신 분들일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24강에 있는 옵션 설정 방법 그걸 좀 배우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모델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만들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경험이 중요하겠죠. 처음부터 이걸 한 번에 무엇부터 만들면 좋을까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을 갖고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요 바닥판을 먼저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에를 먼저 만들어서 내려오기도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기둥을 먼저 만들어 보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 기준에서는요, 이 가운데에 있는 원 기둥, 이 원 기둥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편하다, 그렇죠? 뭐 빠르다 이런 걸 떠나서 좀 편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해서 저는 가운데에 있는 원 기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 기둥은요 파이 60짜리가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바닥까지 만들죠. 뭐 바닥까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높이는 98이 되겠네요. 파이 60짜리가 98mm 높이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위에서 바라보는 원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지 보이는 게 원이기 때문에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 그렇죠?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평면도에서 원을 그려놔야겠죠. 그래서 F6번 눌러주시고요. 2008 버전, 2018 버전, 2019 버전 같은 경우는 F6번 누르면은 저랑 이 방향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문의를 지금 한 두세 분이 주셨습니다. 이거 F6을 눌렀더니 XY가 저랑 틀리게 뭐 X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Y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X, Y가 이쪽에 있더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면은 바닥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XY가 이렇게 이걸 끼고 있는 이 면이 이제 평면도가 되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2018, 19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지만 XYZ를 떠나서 그냥 여기에 X 여기에 Z가 있다고 해도 요 면은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지 보이는 면입니다. 따라서 이 면을 선택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이제 그때 24강에서 요거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랑 똑같이 XY를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요거를 저랑 똑같이 XY가 F6을 눌렀을 때 XY가 이렇게 똑바로 쓰는 거를 먼저 해놓으시고 작업해도 되겠죠, 그렇죠? 24강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점을 열어서 저 같은 경우는 XY가 여기 되겠죠? XY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XY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2018이나 2019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XY가 아니라 뭐 XZ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약간 바뀔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점에서 그리고 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제가 지금 모델링 하면서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이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 지금 XY를 선택하고 들어왔는데 가운데 이 원점이 자동 생성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스케치를 그러니까 XY 또는 XZ 선택하고 들어오면은 가운데 이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케치 잠깐 나가 볼까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할게요. 나왔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깔끔하게 새도면 열어볼게요. 새도면 엽니다. 자, 없을 수도 있는데, 자, F6번 누르고요. 자, 왜 없냐? 관리에 잠깐 들어가 볼까요? 관리가 아니라 도구죠, 도구. 도구에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마찬가지 이것도 24강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딱 요거 하나를 빼먹고 제가 설명 안 했어요. 24강에서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 쭉 하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스케치에서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밑에 두 번째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 버전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실수에 의해서 이게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방금 전처럼 뭐 XY를 선택하고 스케치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원점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해제되어 있으니까 원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이거 해제하고 나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점에 XY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가운데 점이 안 생겨요. 물론 점이 안 생기면은요, 여기서 점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왼쪽에 디자인 트리에서 중심점, 여기 중심점 보이시죠? 얘를 선택하시고 형상투영, 이 형상투영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있죠? 형상투영 버튼을 띡 눌러주시면은 그대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쵸?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아싸리 점이 이게 생성된 상태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쵸? 자, 해서 컨트롤 Z로 돌려볼까요? 자, 되돌리기 하고 도구에 들어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자, 스케치에서 요걸 체크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와라. 그 다음에 이제 XY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이게 공개적으로는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해서 오늘은 이제 공개적인 녹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심점 찍고요. 크기는 몇인가요? 아까 60파이라 그랬죠? 자, 60파이 굉장히 크네요.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2D 스케치 마침. 자, 높이는 몇 mm라 했습니까? 98mm. 가장 바닥으로부터의 요 높이입니다. 여기까지 98mm 높이의 3D 모형의 돌출. 자, 98mm 높이로 돌출하겠습니다. 자, 98. 자, 라운딩 값이 이제 위에 라운딩 먼저 줄 건데요. 여기가 지금 라운딩 들어가 있죠? 이게 R8로 되어 있습니다. R8. 자, 왜 라운딩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목깎기 R8 위에 모서리 원줄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모서리의 선들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뷰 안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 여기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클릭하면은 모서리 선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걸 쭉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단면도 잘린 형상인데 두께가 6mm, 두께가 6mm로 안에가 다 파져 있습니다. 얘가 안에가 다 파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쉘 작업이 들어가겠죠. 3D 모형에 쉘 클릭. 자, 제거할 면이 어딘가 봤더니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으로 꾹 눌러서 살짝 돌려야겠죠. 자, 제거할 면은 바닥면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께에다가 6을 쓰면 되겠죠. 그럼 바닥이 사라지면서 내가 찍은 바닥면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살 두께가 6이 되게끔 하겠다. 확인. F6번 눌러서 등각 보기 하십니다. 자, 잘라놓고 좀 볼까요? 잘라놓고 보는 방법은 뷰에 여기 4분의 1 단면도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반단면도가 있었습니다. 자, 반단면도를 눌러주시고 디자인 트리에서 XZ는 정면이죠. XZ면을 클릭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큐브에서 여기 요 면을 클릭하면은 도면하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게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린 게 여기인데 이걸로 그리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들었다고. 예, 요렇게 살 두께가 요렇게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그렇죠? 요게 지금 요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위에도 만들어야 되고 밑에 바닥판도 여기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아직 작업할 거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가운데 기둥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자, F6번 눌러서 등각 보기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확인했으면 이제 다시 여기 반 단면도 화살표를 눌러서 단면도 뷰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쪽 단면도를 확인해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깥쪽에 라운딩을 먼저 해놓고 쉘을 하니까 다시 한번 단면도를 확인할까요? 네, 반 단면도로 XZ. 자, 쉘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쪽도 자연스럽게 라운딩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렇죠? 예. 요 라운딩에 대해서 두께가 6이기 때문에 안쪽도 자연스럽게 3mm 라운딩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8이고 그 5mm죠, 5mm. 아, 아니구나. 2mm죠, 2mm. 그렇죠? 8에서 6을 빼야 되니까 2mm 라운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안쪽이. 자, 이렇게 해서 쉘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라운딩을 먼저 줘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라운딩을 주지 않고 쉘을 해버리면은 바깥쪽 라운딩, 안쪽 라운딩을 별도로 따로따로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면도 뷰 종료. 자, 이래놓고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 툭 튀어 올라와 있는, 여기서는 이제 30파이짜리 되겠죠? 자, 30파이짜리가 요 면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데 이 높이는 108에서 98을 빼면 되기 때문에 10mm가 되겠네요. 10mm. 그쵸? 네. 갑니다. 자, 3D 모형이 들어와서 요 면을 찍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 작성 버튼이죠. 요거 눌러도 되고 또는 여기 있는 2D 스케치 버튼 요 그림 클릭을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원은 30파이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중심점 찍고 30 엔터. 자,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요. 돌출 눌러서 두께는 108-98 이렇게 수식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108-98 엔터. 자, 이렇게 놓고 필렛 값이 여기 R3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그쵸? 네, 그래서 목깎기 3mm 라운딩을 먼저 주겠습니다. 3mm 여기 원줄을 선택 확인. 자, 이래 놓고 다시 한번 뷰에 들어가서 반 단면도를 클릭하고 디자인 트리에서 XZ면을 클릭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도면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자, 뷰 큐브 여기 정면도 클릭해서 똑바로 보게 해주시고요. 자, 이런 비교해서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가요? 계속 도면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좋아요. 단면도를 치면서 계속 비교해서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요만큼의 지금 흰색 공간이 있다는 건 여기 뚫려 있다는 얘기죠, 얘가. 그쵸? 15파이만큼 뚫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꽉 채워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여기가 살이 꽉 채워진 상태인데, 여기를 중앙에 15파이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자, F6번 눌러서, 이대로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단면도 뷰 종료하지 말고,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3D 모형에 들어가서 가장 위의 면을 선택하시고요. 스케치 작성 버튼 클릭. 자, 원을 선택해서 중심점 찍고 15 엔터. 스케치 마무리. 자, 돌출 작업을 할 건데 얘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다이렉션 반대 방향 버튼 눌러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뻥 뚫으면 되기 때문에 거리값을 충분히 크게 줘도 되고 또는 여기서 전체로 바꿔놓으셔도 상관없겠죠. 범위를 전체로 바꿔놓고 확인. 자, 일반적으로 못따기는 1mm 주시면 됩니다. 도시되고 지시대 없는 이제 못따기는 1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따기 1mm로 하시면 됩니다. 자, 못깎기 화살표를 눌러서 못따기로 바꿔주시고요. 거리는 1mm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는 밑에 바닥, 네모 판때기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닥판을 먼저 만들고 원 기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쉘을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바닥판한테도 그러면은 쉘이 먹히기 때문에 바닥판은 이제 쉘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닥판을 먼저 하지 않고 원 기둥만 해서 쉘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닥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바닥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쉘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러면은 바닥판한테도 이제 쉘이 적용이 되니까 바닥판의 살이 두께가 6mm 돼버리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쵸? 자, 바닥판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의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원기둥을 어디까지 해놨냐면요.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 바닥판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장 요 밑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돌출을 윗방향으로 돌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즉, 이 원기둥에 Shift를 누르고 살짝 돌려서 바닥면을 찍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여기 스케치 작성 들어갑니다. 자, 고래놓고 네모를 그리는데 여기 직사각형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중심점을 먼저 찍고 대각선으로 적당히 벌려서 클릭. 자, 그리고 사이즈를 봤더니 여기 보면은 네모 100이라 되어 있는 게 정사각형 100mm라는 얘기입니다. 정사각형 100mm. 해서 치수를 이렇게 100, 세로도 100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요거 갖고 일단은 돌출 작업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원기둥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무슨 말이냐면 한번 돌출해 볼게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자, F6번 눌러주고 돌출 작업을 할 건데 방향은 위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위로. 여기 합집합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차집합으로 되어 있으면 빼버리니까 합집합으로 바꿔 놓고 두께는 8mm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들어갔는데 자, 앞쪽은 지금 단면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모가 이렇게 지금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죠? 지금 단면을 쳐놨기 때문에 앞에가 생략돼서 보이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네모 판때기를 이제 위로 이렇게 돌출하다 보니까 이 원기둥 안쪽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빗금이 밑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모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컨트롤 Z로 돌려볼게요. 자, 스케치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원을 하나 더 그렸어야 돼. 요 중심을 찍고 원을 그리는데 여기에 맞게 요 크기가 내경이 지금 몇이었냐면은 60에서 12를 빼니까 48짜리였어요. 48짜리 요 내경 요 안쪽 원통이죠. 원통 안쪽 원통에 맞는 48짜리 원을 같이 그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을 해보면은요 여기 사이 영역만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방향을 위로 해놓고 합집합으로 해놓고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가요? 여기는 인식을 안 받기 때문에 돌출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보시면은 위로 바깥쪽만 이렇게 위로 8mm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방향을 위로 맞춰놓고 합집합으로 8mm 이렇게 해서 위로 8mm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운딩을 좀 주겠습니다. 일단은 단면도 해제를 좀 할게요. 뷰에 들어가서 반단면도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고 단면도 뷰 종료 F6번 라운딩 먼저 들어갈까요? 좀 여기 보시면 라운딩이 3mm 짜리 보이시죠? 이게 목깎이로 바꿔 놓으시고요. 3mm는 여기가 3mm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창이 닫히기 때문에 그냥 적용 한번 누를게요. 적용하면은 적용이 되면서 창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R1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평면도에 R12 12를 써주시고 여기 세로 여기 세로의 모서리 저기 뒤쪽은 Shift 누르고 살짝 돌리세요. 여기도 세로 12mm 적용. 그리고 여기도 R3이에요. 여기도 이제 지시대는 없는데 여기도 R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R3 이렇게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완료가 됩니다. 이래 놓고 제가 구멍 가공을 할 건데 구멍 가공은 뭐 14파이짜리 카운터 보어가 드릴의 크기는 9짜리가 되겠고 3mm 깊이로 카운터 보어가 뚫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멍의 형태가 카운터 보어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쵸? 요 자립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사의 자립하기를. 자, 그러면 뚫려야 될 그 구멍의 위치에 점을 찍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 바닥판 윗면을 찍고 스케치 작성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이 있죠, 점. 점을 클릭해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점을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게 원줄을 살짝 건드려 주세요. 건드려 주면 이렇게 중심에 점이 나오거든요. 클릭, 건드려 주면은 클릭, 건드려 주고 클릭, 건드려 주고 중심이 뜨면은 클릭. 자, ESC 종료, 마우스 오른쪽 2D 스케치 마침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에 들어가서, 자, 구멍의 형태는 카운터 보어죠. 요거 두 번째 거. 큰 치수 14파이가 되겠고요. 그놈의 두께는 3mm가 되겠고요. 작은 치수는 9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뚫리는 깊이는 관통이기 때문에 종류를 전체 관통으로 놓게 되면은 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큰 파이는 14파이에 두께가 3, 작은 파이는 9파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점을 찍어놓은 위치에 자동으로 지금 뚫리고 있죠. 혹시 이제 자동으로 안 뚫리신 분들은 직접 가서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카운터 보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해서 대감기도 해보고 다시 보기도 하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앞과 뒤에 튀어나와 있는 요런 원 기둥의 형상을 또 만들어야겠으면 옆으로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자, 요거를 일단은 뭐 한쪽만 만들면요 반대쪽은 대칭 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만 잘 만들면은 반대쪽은 대칭 복사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고민을 먼저 해 놨습니다. 일단 위치가요, 여기 보면 80이라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센터에서부터는 이렇게 40mm. 자, 그럼 40mm, 여기가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 위치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린 다음에 방향을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집어넣으면서 돌출을 할 거예요. 지금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지금 저는. 자, 그러면은 먼저 XZ, 디자인 트리에서 XZ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에 클릭해서 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평면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준면. 평면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지금 제가 가시성을 켜놨던 요 XZ면을 꾹 누른 상태에서 잡아 당기시고, 자, 방향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로 뜨고 있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0 엔터. 이렇게 해서 센터로부터 이제 40mm 튀어나와 있는 이 면을 잡은 거죠. 저희가 요거를 지금 잡아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요 면을 찍고 스케치 작성에 들어갑니다. 라인을 하나 그릴까요? 라인을 굳이 안 그려도 되겠구나. 원을 그릴게요. 원을 그냥 이 위치 대충에 하나 그리세요. 그런데 이 원의 크기가,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가 50파입니다. 여기 50파이로 되어 있죠. 여기 파이 50.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48. 53mm 이거는요, 요 사각형의 중심입니다. 요 직사각형의 중심이고, 이 원기둥의 중심은 48입니다. 자, 바닥 선과 원의 중심을 찍어서 48 하고 48.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에서 수직 구속 조건을 주십니다.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과 여기에 원점 클릭을 해서 수직 구속을 걸어 놓습니다. ESC 종료. 자, 이래놓고 이제 F6번 누르고,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케치 마침. 자, 이래갖고 이제 돌출 작업 들어갑니다. 돌출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놈이 돌출이 되긴 되는데, 방향 이쪽이 맞죠, 지금. 근데 어디까지 돌출돼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범위를 다음 면까지로 해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지가 가서 부딪히는 면까지 스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다음 면까지. 편하죠, 이런 거는. 그쵸? 확인. 자, 그럼 이제 우리 새로 생성한 이 평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가시성을 끄시면 됩니다. 에너지 필요해요, 아직. 나중에 대칭 복사할 때 쓸 거니까 아직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작은 구멍으로 하나 더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예, 그게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35파이로 뚫려 있고, 하나는 27파이로 뚫려 있습니다. 여기 35파이가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는 27파이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자, 그럼 스케치를 요 앞에 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거기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살짝 건드려 주시고 중심 찍고 35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ESC 종료.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자, 돌출 작업을 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원만 선택해서 방향은 반대로 들어가게 하고 차집합인지 확인해 주시고 깊이가 몇 미리 파져 있나? 11mm 파져 있습니다. 자, 11mm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파지면 11mm만큼 들어간 11mm만큼 들어간 이면 있죠? 예, 이 면을 찍고 다시 한번 스케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27파이짜리 원줄을 살짝 건드려주고 중심 잡아서 27 엔터. ESC 종료.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돌출 작업을 하는데 요 작은 원이죠. 작은 원을 선택하시고 방향은 반대. 깊이는 굉장히 넉넉하게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돌려보면 알겠지만 뚫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11mm 정도 줬는데도 이게 뚫리고 있어요. 넉넉하게 뭐 20mm 정도 줄까요? 네, 20mm 정도 주면은 충분히 뚫리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돌출의 형상과 안쪽 뚫는 하우징의 형상은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탭 나사 4개가 뚫려 있습니다. 나사 4개가 지금 보면은 4-M4라는 건 이제 미터 나사 4파이짜리가 4개가 있다. 깊이는 9mm로. 자,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면 앞에 면을 찍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점을 하나 찍어야겠죠. 점을 찍는데 북쪽 대략 뭐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북쪽 요 정도에다가 클릭. 자, 치수는요, 이 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찍어서 요 높이가 42니까 21이 되겠네요. 21. 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 탭이 뚫리는 위치의 중심이 파이 42니까 센터로부터는 21이 되겠죠. 이렇게 21. 그쵸? 그리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찍어주면은 수직 조건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로부터 똑바로 된 수직의 위치에 21mm 위치에 점이 하나 찍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자, 구멍 들어갑니다. 구멍 들어가서 탭을 뚫을 건데 탭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드릴로 맞춰 놓으시고 드릴로 해 놓은 상태에서 탭은 요거 세 번째 걸로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스레드 유형은 뭐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크기는 M4라고 그랬죠. 4-M4. 그리고 이제 탭의 깊이가 관통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를 관통이 아니라 거리로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나사산이 전체 깊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종료는 거리, 전체 깊이는 해제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나사산의 깊이가 요거 왼쪽 요 그림인데 요게 지금 밑에 여기다가 9mm라 쓰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DP9라는 거는 나사산의 깊이입니다. 나사산의 깊이. 얘가 9mm면은 얘는 뭐 상관없어요. 얘보다 좀 크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8분의 1에서 10분의 1 곱하기 D라는 이제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도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보통 한 2에서 3 정도를 띄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사산을 9mm 내기 위해서는 드릴로 한 2에서 3 정도 더 깊게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12.8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자동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실제 나사산의 깊이보다 2에서 3 정도만 깊게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보니까 이게 좀 뚫리고 있어요. 그쵸? 예, 마찬가지로 여기 자동으로 안 뚫리신 분들은 이 점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럼 패턴을 뜨겠습니다. 얘를 갖고 3개가 더 생겨야 됩니다. 3개가. 그쵸? 예, 여기 원형 패턴 클릭. 원형 패턴 클릭했으면은 자, 피처는 우리 마지막에 디자인 트리에서 여기 구멍 요 놈을 선택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되겠고요. 자, 회전축으로 내려와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원통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원통의 중심축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배치는 개수가 3개, 4개죠. 4개. 3개가 아니라 보면서도 틀리네. 4개. 각도는 360도 맞죠. 그래 놓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뚫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못다기가 1mm, 도시되고 지시 없는 건 1mm로 하라고 했죠. 여기도 1mm, 여기도 1mm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다기 1mm로 입구 쪽을, 그죠? 베어링이 조립할 때
스무스하게 조립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커버가 들어왔을 때 기밀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못하게 1mm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R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어링이 접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베어링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시험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마 베어링 접합 부위에 라운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주어진 도면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링 연습이기 때문에. 자, 반대쪽에 이제 대칭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대칭 요 버튼 있죠? 네, 대칭 버튼 눌러주시고, 복사할 피처는 여기 돌출 5번부터 처음에 만들었던 이 원기둥, 그쵸? 네, 그게 돌출 5번입니다. 돌출 5번 클릭,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던 돌출 6번, 작은 구멍 돌출 7번, 그리고 탭 구멍 2번이라서 있죠. 그 다음에 원형 패턴, 그리고 못다이까지 선택을 합니다. 예, 클릭 하시면 됩니다. 열어놓고 대칭 평면으로 내려오세요. 대칭 평면으로 클릭하고 내려왔고, 요놈은 이제 가운데 있는 XZ면, 요 면을 찍어주면 얘를 거울 역할을 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운데 요놈을 거울 역할을 해서, 대칭 평면이라는 건 거울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확인 누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반대쪽이 완성이 됐죠. 여기도 R3, 여기 이제 라운딩 목깎이를 들어가는데 3mm로 여기도 3mm. 마찬가지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딩은 3mm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있는 XZ면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가시성으로 끄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다 된 것 같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네모가 있는데, 여기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네모, 그쵸? 요 놈은 이제 크기는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잘 보시면은 2mm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로부터 튀어나왔냐면 이 공면으로부터, 원 기둥의 공면으로부터 2mm가 튀어나왔습니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균일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원줄을 따라서. 그렇죠? 예, 보시면 위에서 보니까 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돌출로는 힘들어요. 일반적인 돌출로 힘들고, 인벤터에서는 이제 엠보싱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스윕 아래 들어가면은 여기 엠보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지금 제가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YZ면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트리에서 YZ면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키겠습니다. 자, 평면을 클릭하고 YZ면을 꾹 눌러서 앞으로 당기세요. 또 넉넉하게 100mm. 저는 이제 100mm 한 이유는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띄운 거예요. 뭐 80mm 해도 되고요, 뭐 200mm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는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스케치를 이제 요 면에 들어가고요. 들어왔으면 이제 사각형 그리는데, 마찬가지 이제 두 점 중심 사각형으로요. 센터 대략 요 정도 잡고 이렇게 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점 찍고 대략적으로 벌려서 클릭.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요. 바닥점 찍고 네모의 중심 찍어서 53. 큰 네모의 가로의 길이는 20. 세로의 길이는 50.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0이 나와 있고 여기 50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네모는 안으로 들어가 되니까 이제 작은 네모의 위에 선을 꾹 눌러서 안으로 살짝 움직이는구나. 죄송해요. 그러면은 작은 네모를 다시 그리자. 지금 구속이 걸렸는 것 같아요. 구속에, 그렇죠? 네, 구속에 걸렸으니까. 아니면 수직 조건 좀 걸까요? 수직 조건으로 바닥점 찍고 여기 중심점 찍고, 네, 종료하신 다음에 사이즈 입력하지 뭐. 그냥 작은 네모 세로, 여기 보시면 50, 그 큰 네모가 50mm인데 이제 작은 네모는 위에서 3, 밑에서 3이 빠져야 되니까 6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6 하면은 이렇게 44가 되겠고요. 가로의 사이즈도 마찬가지 3mm, 3mm, 6mm가 짧아져야 되니까 14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리는 건 뭐 자유롭게 그려서, 네, 형상만 정확히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래놓고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자, 그럼 얘를 이제 이쪽 면에 투영을 시킬 겁니다. 네, 엠보싱 그 기능을 사용해서, 자, 요 화살표 눌러서 엠보싱을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파일은 요 네모, 그렇죠?
요 네모가 아니라 요 네모죠. 요 사이. 큰 네모와 작은 네모 사이의 네모. 요거를 클릭해 주면 되겠고. 방향은 이제 예, 전사될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예, 화살표 이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화살표 방향이 반대면은 예, 여기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가서 부딪히는 면 예,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부딪히는 면으로부터 튀어나오겠다. 얘는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면으로부터 가서 부딪히는 면으로부터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얘는 가서 부딪히는 면으로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거는. 그리고 마지막 요놈은 평면으로부터 볼록 오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린 이 면으로부터 이 가리키는 방향 있잖아요. 이 면으로부터 가리키는 방향까지 그냥 돌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얘는 별로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첫 번째 거 우리는 이제 가서 부딪히는 면으로부터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몇 mm가 2mm가 그쵸? 그래서 깊이는 2mm로 해 놓으시고요. 예, 첫 번째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부딪히는 면으로부터 앞쪽으로 2mm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볼록하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겠더라. 별 기능은 아닌데 이걸 모르면 좀 힘들 수도 있는 모델링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보시면 이 원주에 맞게 균일하게 2mm가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칭 복선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대칭 버튼 눌러주시고 피처는 마지막에 했던 엠보싱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대칭 평면은 요거 YZ면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Shift를 누르고 돌려보시면은 반대쪽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평면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끄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의 모델링은 물론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도면을 이제 뿌려봐야겠죠. 그렇죠? 단면도도 해보고 부분 단면도도 해보고 우리 치수기도 해보고 그렇죠? 캐드로 넘겨서 치수기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조금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사용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자세한 동영상 업데이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